잘 들리시죠? 요게 왜 안 들어갈까? 여러분들 오늘이랑 다음 시간 수요일이랑 해가지고 파이썬 실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는 따로 없고 여러분들 오늘 뭐 준비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파이썬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할 뭐 아나콘다랑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몇 가지 예제를 해보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뭐 파이썬이랑 넘파이 좀 실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 지난주 사전 강의 보고서 다 쓰셨나요? 아까 제출한 거 보니까 한 분 빼고 다 제출을 하신 것 같던데, 그 어떤 분이 나 수강 정정 기간에 들어왔는데 수강 정정 기간에 들어와서 1주차 보고서 못 썼다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보내주세요. 혹시 있나요? 한 분은 저한테 메일로 따로 보내주셔서 뭐 이번에 과제 낼 때 같이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그 카톡방으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백신 때문에 내가 수업에 빠진다 이러는 분들도 메일 주세요. 이거 다 출석으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수업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백신 맞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그거 다 출석으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지금 한 30명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요거 이 클래스에 공지사항 보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보면은 사전 강의 유튜브 링크랑 오픈 카톡방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좀 짜잘한 거 있잖아요. 짜잘한 거 뭐 얘기할 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도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중요한 공지는 전부 다 이 클래스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카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데 뭐 카톡방에 혹시 뭐 없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카톡방 확인 못했다고 해서 뭐 수업에 지장이 있게는 절대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수업 듣는데 필요한 모든 공지는 이 클래스에 올라갈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따로 할 얘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뭐 판서하면서 뭐 필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나콘다라고 해서 이제 뭐 파이썬 뭐 패키지 같은 거 관리를 하고 뭐 그런 거 도와주는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에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을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뭐 파이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뭐 뭘 써보셨는지 아니면 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VS 코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있지? 사람들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수업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실습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 거고, 나중에 과제 제출하는 것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 거라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설치하고 뭐 간단하게 조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치우자.
여러분들 아나콘다를 오늘 설치를 하고 몇 가지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할 건데, 일단 오늘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제 거 설치했던 거를 다시 지웠거든요. 구글에다가 아나콘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 아나콘다닷컴이라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 결과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 아나콘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get started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금 설치하러 왔으니까 여기 다운로드 아나콘다 인스톨러 여기 있죠. 요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서 맥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거기에서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뭐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에 64비트 인스톨러 요거를 다운을 받아 볼게요.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 다운 되고 있죠? 다운이 다 됐네요. 설치해 볼게요. 여기 설치하는 거 떴거든요. 뭐 별다른 거 없고 동의함 뭐 이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할게요. 저는 저한테만 설치하는 걸로 할게요. 뭐 경로 저는 따로 수정 안 하고 요걸로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빠르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요것도 그냥 기본 설정대로 할 거거든요. 여기 뭐 환경 변수에 추가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거 추천하는 방법은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추가를 하는 거를 뭐 추천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추천하는 대로 할 겁니다. 이거 뭐 환경 변수 설정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 그리고 뭐 내가 이거 아나콘다 그 디렉토리를 환경 변수에다가 추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체크하면 되고, 그냥 기본 옵션대로 설치할 거면은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기본 옵션대로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쭈쭈쭈쭈쭉 돼서 쭉쭉쭉쭉쭉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실 때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해주세요. 다른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걸로는 안 받을게요. 그냥 주피터 노트북으로만 받겠습니다. 저는 좀 걸리네요. 아, 설문조사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따 한번 해봐야겠다. 조금 걸리네요. 됐네, 넘어갔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아, 단톡방에 질문이 있다고요? 잠시만요. 단톡방도 제가 좀 띄워놓을게요. 잠시만요. 혹시 현영 학생 지금 들어와 있나요? 카톡방에 질문을 한 현영 학생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이거 미팅룸 하나만 우리 공유를 하고 오겠습니다. 요거 설치 잠시만요. 설치 일단 다 끝내 볼게요. 설치 다 끝내고 여기 뭐 뜨는 거, 네, 아 들어왔다고 하네요. 들어오셨나요? 현영 학생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네요. 네.
나중에 녹화 올라온 걸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다가 그 다시 보기 링크 같은 거 정리돼 있는 구글 시트가 있으니까 그거 올려드릴게요. 뭐 지난주 강의나 오늘 강의 포함해서 다시 보기가 다 되니까 그거 거기 링크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나콘다 설치 다 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시작에 가서 아나콘다, 여기 왜 안 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시작에 아나콘다 프롬프트 보이시나요? 요거 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요렇게, 여기 파이썬 할 때 이 주피터 할 때 py가 파이썬 할 때 py예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띄고 노트북이라고 해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화면이 뜹니다. 조금 기다릴까요? 아나콘다 설치 중이신가요? 이거 왜 크롬에 안 뜨고 여기에 뜰까? 여기까지 좀 기다릴까요? 되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시면은. 여기 시작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거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띄고 노트북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은영 학생 됐나요? 아직 오고 계신가요? 다른 학생들은 됐나요? 문제 있는 사람 있나요? 이걸 미리 설치를 하라고 할 걸 그랬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갈게요. 오늘은 천천히 가고 이제 뭐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다음 실습부터는 이렇게 막 많이 기다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처음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가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많이 기다리지는 못하고 바로바로 나갈게요. 오늘은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은영학생, 저희 천천히 그러면 나가고 있을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폴더에 좀 들어갈게요. 여기 여러분들 맨 처음에 경로가 뜰 텐데, 어허, 잠시만요.
여기에 저는 제 강의 경로에 들어가서 할게요. 여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쓸게요. 여러분들 여기 뭐 본인이 원하는 경로까지 들어온 다음에 여기 new 있잖아요. new. 여기 파이썬 요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면은 요런 창이 뜰 거예요. 다시 내가 뭐 원하는 경로까지 들어온 다음에 여기 new에서 여기 파이썬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파이썬 노트북 파일. 그래서 그걸 새로 생성을 했더니 요런 창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 뭐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전 탭에 가면은 뭐 제가 방금 새로 생성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도 있고, 뭐 그 전에 생성했던 파일들도 있고, 요렇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새로 생성한 파일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여기 import numpy, 우리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선형대수 지난 사전 강의 때 뭐 벡터, 행렬 이런 거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numpy라는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import numpy 그리고 add mp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다 이렇게 풀네임을 쓸 게 아니라 mp라고 줄여서 해서 이렇게 mp로 사용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행렬 a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mp라고 줄여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mp 안에 array라는 함수가 있어요. 벡터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mp array라고 하면은 array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 2, 3이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벡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짠 다음에 우리 어떻게 실행을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실행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보통 단축키를 쓰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 요 한 블럭을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이 블럭 내지는 셀 요 블럭 단위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 이 한 블럭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요 플러스 버튼을 하면은 새 블럭이 생성이 되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는 또 요렇게 또 다른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프린트 b를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제 b라는 numpy의 array를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창 만드는 단축키 저는 요걸로 했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요걸로 하면은 새로운 블럭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잠깐만 뭐를 한번 하고 갈 거냐면요, 요거를 한번 멈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블럭 단위로 된다고 했잖아요. 블럭 단위로. 그래서 여기 런을 누르면은 런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뭘 해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블럭에는 a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고, 여기 두 번째 블럭 같은 경우에는 b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했잖아요. 여기 새로운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프린트 c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 요거 실행을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C라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아직 생성을 안 했잖아요. 그쵸? 생성을 안 했죠. 근데 우리가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밑에 블럭에서 C라는 벡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실행을 하면은 C라는 벡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위 블럭으로 와서 프린트 C를 하면 이제 에러가 나지 않죠. 지금은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블럭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밑에 것도 실행했다가 위에 것도 실행했다가 하면은 요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C라는 어떤 어레이를 여기 밑에 블럭에서 생성을 했는데 프린트는 여기 위에서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요 버튼 보이세요? 요 버튼? 요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주피터 노트북 이 파일을 전부 리셋을 한 다음에 전부 뭐 지금까지 생성이 됐던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날려버린 다음에 제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리스타트라고 하면은 요거네요. 요거 같은 경우 여기 요 방금 말한 요 버튼 경우에는 전부 다 리셋을 하는 거고, 여기 이 빨리 감기 버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셋을 한 다음에 전체 셀을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세 번째 블럭에서 에러가 나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제일 위 블럭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numpy라는 라이브러리 불러온 다음에 A를 생성해서 프린트해요. 문제 없죠. 두 번째 블럭 B라는 어레이를 생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요. 문제 없죠. 세 번째 블럭에서 오면은 문제가 생기죠. C라는 거를 생성한 적이 없는데 프린트를 하래요. 그러면 요건 에러가 났어요. 여기서 에러가 나다 보니까 다음 블럭까지 실행이 안 됐어요. 그쵸?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 세 번째 블럭에서 에러를 만났고, 네 번째 블럭은 실행도 안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요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짠 다음에 그러면은 막 이 블럭에서 짜고 요 블럭에서 짜고 뭐 요거 밑에 거 실행했다가 위에 거 실행했다가 하다 보면은 블럭의 순서가 막 꼬여 있을 거거든요. 블럭의 순서가 꼬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파일을 받은 다음에 저는 뭘 해볼 거냐면요, 요 버튼을 누를 거예요. 요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서 전부 리셋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실행을 쭉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류가 나면은 저는 그대로 그냥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파일을 보고 제가 어떤 순서로 실행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 C 부분을 요 프린트 하는 것보다 더 앞부분으로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앞에 셀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다시 요거를 눌렀을 때 문제가 없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블럭을 순서대로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이렇게 블럭 단위로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요거 다 지우고 하던 거 계속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에 뭐 했었냐면은 요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1, 2, 3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을 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다른 거부터 해봅시다. B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벡터죠. 이번에는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1, 2, 3이라는 요 벡터랑 또 4, 5, 6이라는 요 벡터, 요 두 개를
이렇게 또 하나의 괄호로 묶어서 만들어내면은 요게 행렬이 돼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거는 그냥 그 1차원의 1, 2, 3 1, 2, 3 값만 한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벡터 두 개가 모여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의 행 벡터가 들어가 있는 행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3x3짜리 행렬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볼까요? 2x2짜리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하면은 2x2짜리 요렇게 1, 2, 2, 3 요게 요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행렬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B는 3x3 행렬, C는 2x2 행렬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여러분들 내가 어떤 값을 요렇게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요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벡터나 행렬을 요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잖아요. 요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제로 0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제로스가 붙었겠죠. 제로 해서 여기 안에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요, 몇 행 몇 열로 만들 건지 이렇게 하면은 0으로 가득 찬 3x2 행렬이 나와요. 이렇게 되죠. 여기 num파이에 제로 뒤에 s까지 붙여서 0으로 가득 찬 행렬을 만들어 달라, 3행 2열로 만들어 달라, 요런 뜻이에요. 요렇게 0으로 가득 찬 행렬을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1로 가득 찬 행렬도 만들 수 있어요. 1로 가득 찬 3x4짜리 행렬이겠죠. 이거는 이것도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요 Y 같은 경우에는 3행 4열짜리 1로 가득 차 있는 행렬이 나왔어요.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2행 3열짜리를 5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거예요. 5로 가득 찬 행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들어간 요 값으로 가득 차 있는 2x3짜리 행렬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5로 가득 차 있죠. 2행 3열로 가득 차 있죠. 요렇게 내가 특정 값으로 다 채울 수 있어요. 0으로도 채울 수 있고 1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하나 또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블럭 앞에 보면은 여기 10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위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요거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블럭 앞에 여기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요, 실행을 한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해볼게요. 전부 클리어한 다음에 실행을 다 하면은 여기 첫 번째로 실행이 된 블럭, 여기 두 번째로 실행이 된 블럭, 여기는 실행이 안 됐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두 번째 블럭을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은 숫자가 올라가죠. 또 세 번째 실행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실행을 한 번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풀로 만든 행렬에는 왜 온점 구분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점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요, 요 X의 데이터 타입이 지금 실수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정수 0이 아니라 실수 0이라는 뜻이어서 여기 0. 얼마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실수 0으로 나와서 여기 1, 정수 1이 아니라 실수 1로 나온 거고요. 요거 풀 같은 경우에는 이거 5를 지금 정수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수라서 뒤에 점이 안 붙고 그냥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뭐 실수를 정수로 바꿀 수도 있고 정수를 실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뭐 파이썬에서 뭐 D 타입 같은 걸로 내가 그 자료형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명시를 해주면은 내가 어떤 어레이를 뭐 실수로 만들 수도 있고 정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저희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5에 점이 안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얘가 정수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또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range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포함 안 됩니다. 기본 디폴트로는 포함이 안 돼요. 증가량,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프린트 x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0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가는데 지금 증가량은 따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1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값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쭉 채웠죠. 그래서 이 range라는 함수, a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2를 넣으면은 2씩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값은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3을 넣으면은 또 결과가 바뀌죠. 0, 3, 6, 9. 마지막 값은 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증가를 하되 마지막 값은 포함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뭐 뒤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볼 일이 많을 겁니다. 요런 게 있고, 또 비슷한 함수로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여기 동일한 폭으로 증가를 시켜달라는 함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값이 들어가고, 왜 이래? 시작하는 값이 맨 처음에 들어가고 끝나는 값이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얘는 디폴트로 포함이 돼요. 물론 옵션으로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디폴트는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엔 뭘 받냐면요, 개수를 받아요.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y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0부터 10까지 5개로 쪼개달라 라는 뜻이죠. 그쵸? 0부터 10까지 마지막 값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체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전체 그 값의 개수가 지금 5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뭐 11개로 쪼개달라 라고 하면은 1씩 증가를 하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마지막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11개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 이 간격을 동일하게 잘라달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간격을 계산을 했겠죠. 여기 시작하는 값부터 여기 끝나는 값까지 11단계로 쪼갰을 때 얼마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지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뭐 2개로 쪼개면 동일한 거고 3개로 쪼개면은 이렇게 절반 가는 거고, 뭐 아까 5개 쪼갰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쪼개지는
개수를 명시를 하는 게 요 linear space라는 함수예요. 요것도 쓸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여기 이 포함이 되는 옵션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여기 그래서 endpoint라는 옵션을 true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false로 주면은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사실 뭐 굳이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렇게 옵션을 줄 수 있지만 옵션을 안 주는 경우에는 포함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A range랑 linear space 요거 두 개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도 될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를 다시 가져와 볼까요? 여기에다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은 numpy에 있는 array라는 형태의 변수예요. 물론 여기 x, y, z도 마찬가지고 여기 x, y도 마찬가지로 다 numpy에 ndArray라는 형식의 변수거든요.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A가 지금 A라는 애가 이 array를 1, 2, 3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 함수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얘랑 얘, 요거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뭐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numpy의 ndArray예요.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함수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dimension이라는 거예요. dimension. 이게 몇 차원이냐 라는 뜻이고, 두 번째 shape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 행 몇 열이냐 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요 사이즈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스칼라가 몇 개 들어가 있냐 라는 뜻이에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렇게 나와요. 일단 맨 처음으로 n dimension이라는 거는 dimension,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건데, 이게 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만 있죠. 행 또는 열, 뭐 어떻게 기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방향만 있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면 뭐냐면요, 행열이라는 뜻이에요. 행이랑 열이랑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 나오고, 물론 3도 있어요. 뭐 이미지 같은 거 다루다 보면은 이거 3차원 행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A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1, 2, 3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1차원 벡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부터 해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요게 3행 3열짜리 행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이랑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의 차원, 두 개의 방향,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n 딤을 했을 때, n 디멘션을 했을 때 2가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또 아까 shape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A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1, 2, 3 벡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죠. 한 방향으로만 값이 3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3행 3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행 3열이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C도 한번 해볼까요? C 쉐입 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C는 참고로 요거였거든요. C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C 쉐입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2행 2열 나오겠죠. 한 분 대답해 주셨네요. 하나 해볼까요? 요거 하면 뭐 나올까요? D 쉐입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3행 2열? 또 다른 분 있나요? 3행 2열? 3행 2열 두 분, 세 분. 실행해 볼게요. 그쵸, 3행 2열로 나오겠죠. 네.
shape이라고 하면은 벡터 같은 경우에는 행, 이렇게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있었죠? B 사이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A에는 스칼라가 3개 들어있죠. 그쵸? 3행밖에 없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3행 3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값이 9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 사이즈 했을 때는 9가 나와요. C 2행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4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C 사이즈 했더니 4가 나왔어요. 이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디멘션, 쉐입, 사이즈 요 3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는 전체 스칼라의 개수라고, 개수인가 헷갈리네. 요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파일도 수업 끝난 다음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A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일단 10행짜리 벡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뭘 할 거냐면요, 리쉐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쉐입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얘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좀 감이 오시나요? 리쉐입. 우리가 아까 쉐입이 뭔지 봤잖아요. A의 쉐입이 뭔지 봤잖아요. 그게 몇 행 몇 열이 반환이 되는 그런 함수였는데, 그러면 A라는 이 10행이라고 봐도 되나? 어쨌든 그냥 벡터를 2행 5열짜리로 쉐입을 바꿔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라는 애를 리쉐입을 해서 그거를 B에다가 넣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2행 5열짜리로. 어떤 순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어떤 순서로 넣었어요? 이렇게 줄부터 넣었죠. 이게 첫 번째 줄 다 넣고, 두 번째 줄 넣고, 세 번째 줄 넣고. 이게 그러니까 B라는 애가, 우리가 A라는 애를 가지고 리쉐입을 했을 때 두 가지가 가능이 하잖아요.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도 리쉐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0, 1, 2, 3, 4, 5, 6, 7, 8, 9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먼저 넣은 거죠. 가로 방향부터 넣어가면서 채운 거죠.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로 방향으로 채워간 거죠. 근데 요 둘 중에 지금 요렇게 나왔죠. 얘가 아니라는 뜻이죠. 얘가 아니에요. 리쉐입이라는 애를 쓰면은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줄로 채워요. 줄부터 채워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행 5열로 했지만 5행 2열로 요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줄부터 채우죠. 맨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채워 나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5행 2열을 만들었죠. 만약에 이게 사이즈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네요. 그쵸? 이거 지금 값이 10개짜리인데 3행 2열로 못 만들죠.
못 만드니까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오류가 뭐라는 냐면요. cannot reshape array of size 10. 사이즈가 10짜리인 어레이를 3x3짜리로 리쉐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오류 문구가 나왔으면은 아, 내가 리쉐입을 잘못했구나. 사이즈가 10짜리인데 지금 3x3짜리로 바꾸려고 했구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5분만 쉬었다 갑시다. 50분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일단 뭐 어레이를 만들고 뭐 그거에 몇 가지 속성들을 보고 그리고 뭐 리쉐입을 하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해봐야겠네. 이제 어레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레이가 전부 다 출력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B를 가져갑시다. 이렇게 어레이가 전부 다 출력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행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자리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전체는 이렇게 5x 2짜리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0, 0, 여러분들 0행 0열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0부터 세요. 보통 우리 뭐 프로그래밍 할 때 0부터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0,0이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3행의 2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뭘 넣으면 5가 나올까요? 3, 2일까요? 아니면은 2, 1일까요? 실행을 해볼까요? 오류가 나죠. 왜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있죠? 여기서 오류가 났대요. 왜 여기서 오류가 났겠어요? 인덱스 2는 out of bound for axis 1 with size 2. 그러니까 axis 1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방향이냐면 첫 번째 방향 행방향이에요. 행방향. 아, 잠시만 헷갈리네. axis 1이면 열방향이죠. 열방향으로, 그러니까 1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2라고 해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겠죠. 요 자리는 3행 2열이니까 2,1로 넣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가능해요. B에다가 여기다가 100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다시 B를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B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3행 2열 자리에다가 여기죠. 여기 5가 있는 요 자리에다가 100을 넣어주세요 했더니 여기가 1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체를 출력을 해봤더니 다른 자리는 다 그대로 있는데 요 자리만 100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행열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요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요거부터 할까? 여러분들 B라는 어레이가 요렇게 5행 2열로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첫 번째 행이라는 거죠. 열 자리엔 뭘 넣었어요? 요걸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B의 0행 첫 번째 행이죠. 열은 전부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0이 들어간 게 뭐예요? 첫 번째 줄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줄 중에 만약에 여기 0이 들어갔으면은 요 값이 나왔을 거고 1이 들어갔으면은 요 값이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쭉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를 했더니 여기 이 줄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예요? B의 두 번째, 그러니까 1열 행은 전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출력이 뭐가 되겠어요? 0, 2, 4, 6, 8이 나오겠죠.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요게 나왔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 하면은 뭐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얘 6, 7? 또 다른 분 있나요? 6, 7이 맞는 것 같아요? 6, 7? 그렇죠. 6, 7이 나오겠죠. B의 3행 그러니까 네 번째 행이죠. 열 전부 다. 그러면은 여기 1행, 2,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6, 7이 나오죠. 맞습니다. 6, 7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거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게요. 새로운 행렬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C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요. 4행 3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게요. 여기 밑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쓰는 거는 전부 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 전부 다, 열 전부 다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시작 지점, 끝 지점.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요렇게 예를 들어서 프린트 C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첫 번째 행 열은 전부 다였잖아요. 그럼 요거랑 한번 이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였어요. 요거 열 방향으로는 전부 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첫 번째 행인데 열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뭐다? 1부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C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요거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지금 현준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 번째 행, 세 번째 열부터 끝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세 번째 행 여기죠. 세 번째 열부터 끝까지 8. 그래서 지금 주영 학생이 8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실행해볼까요? 8 나오죠. 8. 요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뭐겠어요? 풀어서 써볼게요. 세 번째 행부터 끝까지, 끝행까지 두 번째 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행부터 끝행까지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열이니까 요 70이 나오겠죠. 한번 실행해볼까요? 그쵸, 70 나오죠. 이해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출발점만 했는데 반대로 끝지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첫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인데 이거는 끝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열이겠죠? 요렇게 나왔네요. 1, 4. 요거가 나왔죠. 요거. 여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행까지인데 끝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0, 1인데 2는 빼고 0, 1만 나온 거죠. 어렵죠? 지금 왠지 어려워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채팅에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어렵나? 이거 풀어서 써볼게요. 두 번째 행부터, 그죠? 두 번째 행부터죠. 1이니까. 네 번째 행까지죠. 근데 끝은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죠. 이거는 끝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결과 뭐 나올까요? 이거. 요거 결과 뭐 나올까요? 58? 또 58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어요? 58 말고 다른 분 없나요? 아니면 지금 모르겠어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58 나왔네요. 그쵸, 58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썼냐면요, 요렇게 하면은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이건 포함된다 했죠.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여기가 뭐냐면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 지점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0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도 0이고 첫 번째 열도 0부터예요. 비워놓으면은 맨 끝까지고, 비워놓으면은 맨 처음부터 아니면 맨 끝까지고, 안 비워놓으면은 그 숫자까지예요. 다만 끝일 때는 포함을 안 해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이상 미만. 천재인데? 이상 미만. 그쵸. 이상 미만이에요. 맞아요. 천재인데? 한 번에 표현이 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C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무슨 느낌인지 와요? 마이너스 1이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또 다른 거 해볼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해볼게요. 7이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뒤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세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은 맨 끝, 마이너스 2면은 맨 끝에서 한 번 간 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C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 뭐 나올까요? (4) 0? 참고로 지금 C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90) 4 6 0 해볼게요. 4가 나왔죠. 4. 왜 4가 나왔겠어요? 요거 행방향으로 뒤에서 세 번째, 열방향으로 뒤에서 두 번째 니까 4가 나왔죠. 여러분들, 요거는 0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부터 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였어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0은 뭘까요? 0. 0은 내 생각에는 요렇게 해야 0 나오지 않을까요? 행방향으로 뒤에서 4번, 열방향으로 뒤에서 3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0이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해요. 뭐 이런 것도 돼요. 이거 지금 머릿속에 계산이 되세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요거 좀 날려버릴게요. 이거 단축키가 뭐더라? 까먹었는데. 요거구나. 요거 B였네. 요거 하면 B는구나.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포함 안되죠. 미만이니깐요. 여기가 앞자리였고, 마찬가지로 열도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근데 포함은 안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죠. 여기. 그쵸?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지만 포함은 안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지만 포함은 안됐어요. 그러니까 5, 8은 빠지고 4, 7만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B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요거 넘어갈게요.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요? 요거 뭐 나올까요? 요거의 결과 뭘까요? 풀어서 써볼까요?
첫 번째 행부터죠. 뒤에서 두 번째 행까지죠. 근데 포함은 안 되죠.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0행, 1행까지겠네요. 그쵸? 0행부터 2행까지인데 포함은 안 되는 거니까 0행에서 1행까지겠죠. 그리고 열은 세 번째 열이죠. 그러니까 2, 5가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한번 쉬고 지금 이거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출발은 이거였어요. 콜론. 그러니까 결국 등장한 거는 콜론이 나왔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쓰는 게 나왔어요. 요거 두 개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지점이죠. 일단 콜론만 보면은 결국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달라는 건데, 비워놓으면은 여기 콜론을 기준으로 앞을 비우면은 맨 처음부터고 뒤를 비우면은 맨 끝까지 가달라는 건데, 맨 끝도 포함이죠. 근데 여기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 쓰는 거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포함이 돼요. 여기 콜론을 기준으로 뒤에 쓰는 거는 끝까지인데 걔는 포함이 안 돼요. 미만이에요. 미만. 그쵸?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0이라는 거. 그래서 1행 1열인데 쓰기는 0, 0을 쓰잖아요. 그런 게 좀 헷갈렸었고, 어쨌든 일단 콜론을 쓰면은 요렇게 막 뭐 요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뒤에서부터 세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은 뒤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맨 끝이라는 말이죠. 마이너스 2면은 뒤에서 두 번째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냥 요렇게도 읽어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이너스를 콜론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요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요게 좀 그래서 헷갈려졌죠. 여러분들 요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아마 다 이해 못 하셨을 텐데, 요거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는 순간 뭐 계산할 때 틀리는 일이 많아서 요거는 안 헷갈리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림 그리는 거를 하고 끝낼까요? 그림을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딱 그래프 2개 할 거거든요. 그거 할까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한 수업은요,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순간이라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당장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는 파이썬 그냥 연습해보는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사전 강의 보면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링에 대한 이론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할 거예요. 그때 뭘 가지고 하냐면요, 오늘 배운 거를 쓸 거거든요. 오늘 배운 거를 쓸 건데, 그때는 지금처럼 설명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어레이 생성하는 것도 요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뭐 제로나 원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A 레인지나 리니어 스페이스 쓸 수도 있고, 막 리쉐입도 나와요. 리쉐입도 나올 거고, 그리고 요렇게 꺽쇠 안에다가 쓰는 거, 요렇게 콜론 섞어가면서 쓰는 거, 이런 거 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가서 막 설명하는데,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코딩을 하는데 콜론을 써가지고 막 요렇게 콜론을 가지고 코딩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헷갈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그냥 휘리릭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에 하는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준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 올려드릴 거고 강의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헷갈리면은 반드시 다시 보면서 숙지를 해놓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